김대동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치은 건강 및 치은 질환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 순서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내용은 치주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WHO 건강에 대한 정의에서 치주 건강을 해석하자면 치주 질환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에 의해 피해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환자 결과 중심적이고 전체론적이어서 치주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에서는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의 질병에 노출된 결과로 치은 퇴축이 발생한 경우, 부착 상실이 발생한 경우, 골소실이 일어난 경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임상적 염증 징후나 증상이 없다면 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는 끊임없는 논란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프리스틴 헬스, 즉 손상을 받은 적이 없는 치주 건강과 치주 조직이 감소된 상태에서의 치주 건강을 비교 정의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치주 조직 건강의 조직학적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린데가 대표저자인 개에서 치은염을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치대 축적에 따라 치은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치에는 어떠한 염증 한계를 나타내는 두 개의 논문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염증이 없고 손상된 적이 없는 치은의 경우와는 달리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혈관계가 루프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인간에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염증세포가 치면된 지속적으로 구강관리를 했을 때 염증세포가 치면된 조직이 줄어들었고 치면 조직에서 림프군은 줄어들었으며 섬유모세포는 증가하였습니다. 대항해피툴구의 숫자는 일정했는데 이는 조직학적으로 대항해피툴구가 항상 면역학적 감시 상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프리스틴 클리니컬 헬스의 경우는 조직학적 손상이 없고 어떠한 부착 소실, BOP, PD가 3mm 넘는 것도 없으며 병적 염증 상태라기보다는 생리학적 면역 경계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클리니컬 헬스 상태는 BOP와 같은 염증의 지표가 없으며 아니면 아주 적은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치주 건강을 정상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미생물학적 요인, 숙주 요인, 환경 요인이 있는데 숙주 요인에서는 치주낭이나 치과 수복물, 치근의 형태, 치아의 위치 등의 로컬 팩터와 숙주 면역 기능, 전신 건강, 유전 등의 시스테믹 팩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프리디포징 팩터와 모디파잉 팩터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프리디포징 팩터의 경우는 치태 축적에 기여하는 요인으로서 치아의 형태, 위치, 수복물 등이 해당하게 되며 모디파잉 팩터는 치태 축적에 반응하는 정도를 바꾸는 요인으로서 흡연, 전신질환, 약복용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다시 조절 가능한 요인과 조절 불가능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주 건강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적 지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OP에 대해서 살펴보면 BOP는 치은염의 초기 증상으로서 발작과 중창보다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 논문은 BOP가 치주 조직을 평가하기에 적합한지 연구한 논문으로서 환자가 4번 방문 시마다 BOP를 평가했을 때 BOP가 있었던 횟수에 따른 부착 소실의 양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결과를 보면 BOP가 있었던 내원 숫자가 많았을수록 부착 소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BOP는 제한적이지만 치주 치료 후 치주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주 건강 지표로 BOP가 없을 시의 예측도를 평가하였는데 BOP의 양성 예측도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성 예측도는 거의 10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BOP가 없는 경우는 치주 질환이 없고 임상적으로 건강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주낭 깊이를 치주 건강 임상적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강의인데 다음과 같이 헬시포켓의 존재가 있는 것과 같이 치주낭 깊이의 증가, 치은 퇴축, 부착 손실 등과 같은 요인으로 치주 건강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BOP나 발적, 부종과 같은 임상적 증거로 치주 조직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한 치주 건강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치아 동료도를 보면 치아 동료도는 치주 조직 지지의 높이와 PDL 폭에 영향을 받는데 하지만 병적 상태의 치아뿐만 아니라 치주 치료 후 치주적으로 건강한 치아에서도 동료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주 조직 지지가 감소해 생긴 것으로 병적 상태라기보다는 생리학적 동료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아 동료도로 치주 조직 건강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치주 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은염 치료로서는 프리스틴 헬스 상태까지는 힘들지만 클리니컬 헬스 수준까지는 가능하며
치주염의 치료는 이미 치주 조직 지지에 소실이 발생한 상태로서 모디파잉 팩터를 조절하고 염증 최소화 및 안정을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치주염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감소된 치주 조직 하에서 치주 염증을 감소시키고 임상적 횟수를 얻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페리오돈탈 디지즈 스테빌리티의 경우는 선행 요인과 변경 요인이 조절되어서 최소한의 임상적 징후를 나타내고 치주 조직 파괴 중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페리오돈탈 디지즈 리미션의 경우에서는 선행 요인과 변경 요인을 조절하기 어려워 염증의 정도는 줄였지만 아직 질병의 단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트리트 투 타겟, 즉 목표에 맞는 치료를 하여 염증의 정도를 줄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나타내는 표인데, 프리스틴과 클리니컬 페리오돈탈 헬스의 경우에서는 임상적 징후가 없거나 최소지만 프리스틴 페리오돈탈 헬스는 생리학적 면역 경계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음과 같이 치주 조직이 감소된 상태에서 치주 건강을 평가할 시에는 변경 요인과 선행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 치태성 치연 질환에 관한 부분입니다. 치태 연관 치연염의 경우는 치태와 숙주 면역 체계 사이의 불균형으로 발생하여 MGJ를 넘어가지 않고 유리 치연 및 부착 치연염만 국한되며 치주염 진행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1999년도에 있었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이것과 비교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내용이지만 없어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태연관 치연염을 분류한 표입니다. 분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살펴보자면 W를 이제 치태만 연관된 치연염과 호르몬, 전신적 요인, 구강 내 요인에 영향을 받는 치연염, 그리고 약물 유발성 치연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성 치연염, 종양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합치게 되었고, 약물성 치연 질환의 하부 항목이었던 피임약 관련 치연염이 성호르몬 연관 치연염의 하부 항목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1999년도와 큰 변화가 없었고 2017년도에서는 이들 치주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음은 성호르몬에 의한 촉진되는 치태 연관 치연염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임약 관련 치연염이 이쪽 분류로 이동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사춘기 영향에 대해서 보자면 급격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증가로 인해 적은 양의 치태에도 염증 소견의 증가가 보입니다. 월경의 경우는 염증 증상을 보이지만 이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월경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마찬가지로 염증 소견이 증가하고 출산과 동시에 증상을 감소하지만 임신 중에는 임신성 종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신성 종양은 임신 중이라면 언제라도 발생 가능하며 상하이 치간부에 호발하며 종양이 아닌 무경양의 돌출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류에서는 임신성 치연염과 임신성 종양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음은 피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염증 소견 증가의 특징이 있고 피임약 중단 시 함께 증상은 완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용량 피임약의 사용으로서 치연 염증 소견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호르몬 영향 이외에도 당뇨도 치연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어린이에서 나타나게 되고 조절 안 되는 이런 당뇨병에서 특히 잘 관찰됩니다. 다음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의 경우는 치태가 없어도 구강병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서는 초기에 치연병소가 발견되게 됩니다. 또한 치연비대가 흔히 발생하게 되는데 치연류도 변연치연, 부척치연 순으로 스웨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흡연 영양제도 치연염에 영향을 주는데 흡연의 경우에서는 치주조직 혈관의 수축 및 치연 섬유가 진행되어 임신 징후는 적게 나타납니다. 또한 비타민C, 즉 아스포르기산 결핍으로 인한 결핵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즘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 외 구강 요인으로도 치태 축적을 용이하게 하는 치연연화 변형과 구강 건조증 등이 치연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약물성 치연 비대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항간질 약, GCB, 면역 억제제, 고용량의 병도 피임약을 복용 시에는 치연 비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젊은 사람이 전체부에서 호발하고 복용 3개월 후부터 발병하게 되며 파필라부터 비대가 관찰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치연염의 특징에 대해서는 1999년도와 2017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연염증, 치연비대의 정도와 심도를 표현하는 방법, 치연질환 분류체계의 간소와 마일드 로컬라이즈드 진지바이티스를 질병으로 봐야 할지 건강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의 범위에서는 영향을 받은 부위가 30%가 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잡았고, 초기 치음염, 즉 몇몇의 부위에서 미약한 염증을 보이는 경우에서는 클리니컬 헬스의 범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증의 심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로의 진지발 인덱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마일드의 경우에서는 치은색의 경미한 변화와 질감의 약간의 변화만 있고, 모더레이트의 경우에서는 치은의 글레이징, 레드니스, 에데마, 비대, BOP 등이 관찰되는 상태이며, 시비어한 경우는 과도한 발적, 부종, 건드리기만 해도 출혈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치은 비대의 경우로 로컬라이즈드와 제너럴라이즈도 구분할 수 있고, 비대의 심도는 이제 유두만 커졌는지, 아니면 변연치은까지 커졌는지, 아니면 부착치은까지 커졌는지에 따라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주질환 분류 체계에서 월경 주기에 의한 치은염 증상이 미약하다는 점, 저용량 경구 피임약 사용으로서 피임약 연관 치은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계열병에서 출현은 치태 때문이라기보다는 콜라겐 교차결합의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치태성 치은염에서 다음 세 가지를 분류 체계에서 제외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논문은 비치태성 치은 질환들입니다. 이번 컨센서스도 마찬가지로 1999년도 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더 나은 질병 분류법을 제시하고 질병 관련 국제 통계 분류 코드를 포함시켰다는 게 1999년도와 큰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비치태성 치은 질환을 유전 발달 장애의 치은 질환,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에 의한 감염, 염증 및 면역 반응, 리액티브 프로세스, 종양성 변화, 그리고 내분균계 영양 관련 질병, 외상성 손상, 그리고 치은 착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는데, 여기 논문에서는 병을 소개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여기에서 여러 첨부 문헌, 다른 책을 첨부해서 간단히 치료법 특징적인 점을 추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1999년도와 2017년 분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대분류가 생겼는데, 다음으로는 피부질환 및 알러지 반응이 2017년도에서는 염증 및 면역 상태, 연관 질환의 소분류 중 화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성 반응, 물리적 상처, 열손상 등은 묶여서 이제 외상성 질환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전자 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이 치은섬유 정증입니다. 이는 선오브 세븐리스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전치부 치음 및 후구치 부위에 전반적으로 섬유성 비대가 일어나는 진리를 함으로써 비대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섬유성 비대는 문헌에 따르면 진지백토미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일부 케이스에서는 재발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감염종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질병들입니다. 먼저 불량한 구강위생, 흡연 등의 위험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트리포네마균이나 세베노모나스균 등에 의해 감염되어 계사성 치주질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계사성 치주질환은 크게 계사성 치은염, 계사성 치주염, 계사성 분해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치은염의 경우에서는 부착 상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치주염의 경우 부착 상실이 일어났으며, 분해염은 궤양의 치음 번영으로부터 1cm 넘어 연장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더욱 자세한 분류로는 포닝에 의한 6단계 분류법이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깊은 통증과 자발적 출혈, 구취, 위막 형성 등이 있으며, 치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금연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진지백톰이나 진지버 플라스티를 통해 치은의 외형을 다듬어 주는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간염입니다. 대표적으로 콕사키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되는 수족구병과 포진성 부혈염이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손발에 수포가 생기고 피부, 구강 점막, 치은까지 영향을 주는 질병입니다. 포진성 부혈염에서는 대부분 어린이에서 발생하고 구강과 인대 뒷부분의 양측성으로 작은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은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포진성 치은 분해염입니다. 헤르페스염의 경우에서는 어린애에서 고발하고 아프타성 계양과 혼동 가능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프타는 각하점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수두는 어린이에서 고발하게 되고 구강, 인두 점막에서 적은 수포를 형성하는 질병입니다. 대상포진의 경우에서는 편측성으로 나타나고 이상감각, 자결감 등이 발생하게 되고 초기 증상으로는 수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3차 신경의 두 번째, 세 번째 분지가 감염되게 되면 피부 병소 및 치연 병소를 포함한 구강 내 병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균 간염입니다.
칸디다증은 임상 증상으로 위막, 홍반 등의 병소가 나타나고 흔하지 않지만 결정령의 치연 병소가 나타납니다. 1999년 컨센서스에서 표시된 라이니아 진지바 에리세마는 이제 부착 치연에서 발생하는 홍반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번 컨센서스에서 이를 진지발 칸디도시스의 범주로 생각하고 이 명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민성 반응입니다. 컨택 알러지는 수복제, 치아, 구강 세정제 등에 의한 알러지로서 대부분은 타입 4 과민 반응입니다. 증상으로는 발적, 태선 모양의 병소가 주된 특징입니다. 플라즈마 셀 진지바이티스는 다양한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추정되는 질환으로서 상악층 치부의 발적, 위압, 약한 자극에도 쉽게 출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의 홍반의 경우에는 T셀맥의 지연형 과민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구강 점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흔히 이 질병에는 HSV나 폐렴금에 의한 감염이 흔하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비특이성 관역병소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원성 신상성 척포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수포성 병소로서 재빨리 파괴되지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으며 구강 점막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며 박리성 치연염의 특징을 보여 유리치연 및 부착치연의 수포성 병소를 나타냅니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양성 니콜스키 사인을 나타내며 프로브로 눌러주었을 때 수포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심상성 척포청과 비슷한 유천포청입니다. 결합조직과 상피가 분리되어 발생하며 점막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를 유천포청 중에서 무커스 멤브레인 펜피고이드, 즉 MMP라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박리성 치연연처나 상피가 벗겨져 홍반성을 띠게 됩니다. 앞에 심상성 척포청과 유천포청을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는 면역형광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편평태산의 경우에서는 전남병소의 특징을 가졌으며 양측성이고 치연이 이완된다면 박리성 치연염의 소견을 보여 양치나 음식 섭취 시 통증 및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홀른스트럽 등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편평태산을 6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상성 진단은 망상형과 구진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 망상형에서는 뮤코햄스트리라는 특징적인 소견이 나타나므로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중 마지막 질환은 홍반성 낭창입니다. 때로는 공한 점막에 영향을 주어 궤양을 발생시키게 되고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피부에 나비 모양의 명소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유가종의 특징을 나타내는 크론병이나 유중증이 있습니다. 리액티브 프로세스 중 에필리스는 치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상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파이브러스 에필러스, 그리고 칼시파잉 파이브로블라스틱 그래놀로마, 표준의 글로노마, 페리퍼럴 자이언트 셀 그래놀로마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4가지 모두 무증상이고 종양이 아님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환병소 중 백반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반증은 다른 병소로 특정 지어지지 않는 구강 점막의 백색 병소로서 대개는 무증상이지만 벗겨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환병소이면 혓점막, 하악시은, 혀, 구강절에서 주로 관찰되게 되고 백반증 중 두꺼운 각하표면으로 이루어진 백색 유두성 병소를 베르크스 이코플라키아라고 하는데 또한 이들 중 치연뿐 아니라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며 외상장을 하는 백반증을 프로라이퍼레이티브 베르크스 이코플라키아라고 합니다. 다음 전환병소는 닭반증이 있습니다. 탈색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악성 전환 가능성이 백반증보다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연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한 것이 편평세포 관종입니다. 하악 구치부 그리고 무치압부에서 고발하며 특징으로는 백색이나 적색반, 외장성의 종괴, 궤양, 과립선 윤기 등이 관찰되고 병소 주위에 치아 동료도가 관찰되고 치조골 내로 침범이 흔한 것이 관찰됩니다. 다음 백혈병입니다. 급성 백혈병에서 구강 증상이 가장 심하고 구강 증상으로는 구내염, 점막궤양, 개소성 치연염, 초기 증상으로는 잇몸출혈 등이 있습니다. 캔디다증 HSV 감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림프종은 호지킨형, 비호지킨형이 있는데 구강 증상 비호지킨형에서 흔하며 비특이적 치연 종창이 특징적입니다. 다음 내분비계 영양장애에서는 치태성 치연염 분류법에서는 거의 제외되었지만 비타민C 부족으로 계열병이 생길 수 있는데 증상으로는 잇몸출혈, 쓰린, 종창, 궤양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상성 손상이 있습니다. 마찰성 궤각화증의 경우는 부적절한 칫솔질 등으로 인해 치연에 가각화증이 일어난 것이고
시술줄로 인해 치연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자해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화학적 손상의 대표적으로는 부식이 있는데 이는 클로로에치딘, 과산화수소, 수산화칼슘 등으로 인해 점막 표면이 부식되게 되고 치연 개사, 궤양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치연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치연 착색입니다. 내인성, 외인성 요인이 있으며 약이나 금속, 유전적 장애 등으로 발생하며 보통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예로 흡연자에서 나타나는 멜라노시스, 상악 전체부에 회색으로 보이는 리노사이클린 착색, 그리고 아말감 타투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치태성 치주 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에 대해서 살짝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치태성 질환 분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9년도와 크게 국소 요인으로 1999년도에 크게 국소 요인과 관련된 치연염, 내분비계와 관련된 치연염, 약물성 치연염으로 분류되는 부분되는 분류를 2017년도에서는 오직 치태만 연관된 치연염, 전신적 분해 조절 요인에 의한 치태성 치연염, 그리고 약물성 치연 비대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임신성 치연염과 임신의 종양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했으며 약물성 치연염 중 하나였던 피임형 연관 치연염이 성호르몬 연관 치연염의 세부 항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국소적으로 생긴 미약한 염증은 클리니컬 헬스의 범주로 보기로 하였으며 치연 염증 및 치연 비대의 정도와 심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월경 주기 연관, 피임형 연관, 아스코르그산 연관 치연염의 용어의 사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달라진 비치태성 치연염에 관한 분류입니다. 이전 분류에는 없었던 유전적 장애, 리액티브 프로세스, 종양, 치연 착색이 난 대분류가 생겼고 편평태성, 촌포창, 루푸스 등의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이 2017년도에서는 염증 및 면역 상태 연관 질환의 소분류 중 하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성 반응, 물리적 상처, 열 손상 등을 묶여 외상성 질환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칸디다 감염으로 부착치연에 나타난 황반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 라이니아 진지바 에스마는 이번 컨센서스를 통해 진지바 칸디도시스의 범주로 생각하고 이 명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